안녕하세요. 참 어이없게 파혼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다가도 인연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내쳐야 하는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더라도 역시 저는 우리 엄마가 1순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2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사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을 정도로 가치관이나 성격도 잘 맞았던 사람입니다. 변덕을 부리는 저와는 다르게 참 온화하던 남자였어요. 단점이 있다면 학벌과 직장이 저보다 별로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서울에 있는 나름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해 대기업에 입사했고 결혼할 사람은 수도권 4년제 나와 중견기업 영업직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연봉도 저보다 차이가 좀 났고 모아둔 돈도 제가 훨씬 많았어요. 그치만 서로 너무나 사랑했고 사귀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는 막연한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이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 하신 지 오래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아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이든 별거든 보통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요.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저도 더 묻지 않았지만 여튼 그 남자는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했어요. 결혼하더라도 어머니 쪽이랑은 왕래가 별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남자의 상처겠거니 생각하고 굳이 둘치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남자니까. 당시에는 결혼할 남자만 생각했고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와서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친의 양쪽 부모님이 아닌 아버님만 뵙고 식사를 했고요. 남친 말로는 엄마가 바쁘셔서 그렇다고 했고요. 그렇게 양가 인사드리고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잡긴 잡았죠. 남친 말로는 엄마가 안 오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한 번은 뵙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시어머니를 보게 되면 너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친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상견례 때는 어떻게든 어머님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바쁘시면 우리가 어머님한테 맞출게. 그래도 상견례인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게 말이 돼?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게 바쁘시기도 하고 또 나도 엄마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되어서. 그렇다면 더욱 상견례 때 모셔야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궁금해하셔.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잖아. 남친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비 신부까지 포함해서 약속 날짜를 잡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느 가을날 운치에 있는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예비 시아버지께서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차가 좀 막힌다고 제 남친에게 연락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나오기 전 10분 정도 예비 시부와 도란도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남친의 아버님은 조금 쑥스러움을 타시긴 해도 하셔야 할 말씀이나 인사는 확실하게 하시는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도 이야기가 술술 통했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렇게 음식이 나오고 막 한술 뜨려는 찰나 저희 룸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머리를 올리고
그때 일은 모피를 걸치고 들어오신 그분은 바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먼저 어정쩡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일어나서 예비 시모와 인사를 나누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나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는 생략하시고 이상하다. 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며 저희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가 벙찐 듯 잠시 가만히 계시다가 이내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예비 시모가 박수를 짝짝 치며 맞네, 맞아. 나 갈비탕집 할 때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그 아줌마네. 라며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그게 상견례 첫 인사였습니다. 안면이 있든 없든 이 자리는 저와 남친의 결혼 전 양가 부모님이 뵙는 엄숙한 자리인데 예비 시모의 행동이 너무 경솔하다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인지 저희 부모님과 남친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도 헛기침을 하시며 예비 시모를 자종시키려 노력하셨고요.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부업 겸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큰댁 사업이 많이 기울어져서 부모님이 상의 끝에 큰 돈을 대출받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전업주부셨던 어머니가 일을 하셨고요. 한 5년간 엄마가 정말 많이 고생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저희 남매 등교하기 전부터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셔틀버스 타고 공장도 나가셨고 식당 홀서빙이랑 설거지 알바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얘들아, 괜찮아. 엄마도 돈 벌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네. 우리 아빠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라고 하시며 어머니 당신께서는 뒤늦게 돈 버는 게 재밌다고까지 하시며 어린 우리 남매를 다독거려 주셨네요. 저희는 그런 엄마를 위해서 더 말도 잘 듣고 야물딱지게 챙겨 생활하려 노력했고요. 그때는 학원도 못 다녀서 동생이랑 둘이 저녁에 식탁에 앉아 공부했었어요. 제가 제 동생의 선생님을 했고 저는 혼자 자습서 해설 부분 달달 외워가며 공부했었네요. 그때 당시는 동생까지 챙기느라 힘들었긴 했지만 그때 익혔던 공부 습관으로 고3 때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게 된 겁니다. 엄마는 그 시절이 저에게 참 고맙고 미안했던 시간이라고 하세요. 여튼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물드는 걸 보니 정말 예전에 조우하신 적이 있는 사이임에는 틀림없었어요. 제가 의아해하며 언제적이냐고 여쭤보니 엄마가 작게 속삭이며 예전에 잠깐 일했던 감자탕집 사장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별로 반갑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해 보이기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만 들떠서는 이름이 뭐였죠? 경자 씨였나? 아님 경숙 씨? 내가 알바하는 아줌마들 이름이랑 얼굴 하나는 잘 기억하는데 통 가물가물하네. 우리 가게에서 오래 안 일했죠? 라며 깔깔 웃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시에 2개월 좀 안 되게 일했었죠. 나같이 좋은 사장 밑에서 왜 그렇게 짧게 일했어요? 오래 일하시지. 그때 설거지 하셨나? 아님 홀서빙? 키친은 내가 아무나 안 들여보내니까 요리는 안 했겠네. 그죠? 예비시모는 반말과 존대를 섞어가며 조금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엄마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팔꿈치로 딱 치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셨고요. 두 분이 같이 식사 자리에 앉은 지
20년도 넘으셨다고 하더군요. 제 남친이 중학생 때 결고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두 분이 전화통화만 가끔 할 뿐 이렇다 할 왕래도 연락도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은 상당히 어색해 보였고요. 여튼 그렇게 첫 인사를 하였고 어쩐지 많이 불편해하는 엄마를 신경 쓰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상견례이기에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상대 자식들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걸로 물꼬를 트셨지요. 지연이가 참 싹싹하네요. 어쩜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게 잘 키우셨을까요? 아유, 지석이만 할까요? 첫 인사 자리에 한우까지 무겁게 들고 와서는 어찌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지요. 그러자 예비 신부가 말을 끊더니 나랑도 만났으면 며느리 될 사람 내가 정말 이뻐했을 텐데 그리고 아줌마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해줬지.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나? 라고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말끝마다 아줌마 아줌마 거리니 저도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엄마는 그저 난감하게 웃으며 그러게요. 사장님 아들이랑 제 딸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부가 신이 나셨는지 이 말 저 말 필터링하지 않고 마구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얼마 일 안 했지? 아줌마가 하던 일이 설거지였나 홀서빙이었나? 왜 그렇게 빨리 관뒀어요? 나는 그게 궁금한데 왜 대답을 안 해주고 그래요? 홀서빙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관뒀어요? 내가 갈비탕집 할 때 아줌마들한테 참 잘해줬는데 나한테 택시비 받은 적 없어요. 내가 가끔 알바 시간보다 더 붙잡아두고 일하면 꼭 택시비 10,000원씩 쥐어줬거든. 예비 신부가 깔깔 웃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오르셨습니다. 그것 보니 저도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때는 저희 집이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안 하던 일도 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떠올려서 좋을 것도 없는데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결혼하면 사돈딸 사이인데 자꾸 아줌마 아줌마 거리시는 건 딸 입장에서 조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비 시무가 좀 당황한 듯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줌마, 딸을 아주 잘 키우셨네. 어쩜 이렇게 할 말을 똑 부러지게 잘해. 아,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안 싸던 따님이 똑똑하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라며 비아냥 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딸을 아주 잘 키웠죠. 그래서 대학도 좋은 곳 가고 떡하니 대기업도 입사했잖아요. 라고 엄마가 무표정으로 이야기하자 예비 시무가 그렇네. 엄마가 갈비탕집에서 알바하는 집안 딸인데 공부는 꽤 시키셨나 봐. 라고 신경전을 벌이며 이야기하셨고 저희 엄마가 바로 받아치셨습니다. 제가 시켰나요? 알아서 한 거지. 갈비탕집까지 하는 사장 집안 아들은 미뤄져도 공부를 못하셨나 보네요. 지금은 어째 제 딸보다도 못한 것 같으네요. 그래도 우리 딸이 참 착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사람을 스펙으로 판단하네요. 그러니까 지석이를 데려온 거겠죠. 그 말에 예비 시무 얼굴이 허옇게 되었다가 빨갛게 되었다가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러더니 입을 떼시며 아줌마도 적응 안 되시겠어요. 알바할 땐 나한테 사모님 사모님 그러시다가 결혼하면 사부인이라고 하셔야겠네. 그냥 편하게 이전처럼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돼. 라고 하며 혼자 식탁을 치며 웃는 겁니다. 저는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제 남친이 더 안절부절 못하며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 대놓고 타박까지 했고 예비 시모도 언짢다는 듯 예비 시모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좀 참을 걸 그랬나. 아니야, 엄마 무시하는 건 용서 못해. 라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예비 시부모님이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 있다며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예비 신랑도 쫄래쫄래 따라가더군요. 아마 두 분이 싸우실 것 같으니 말리러 간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 무리하시네. 라며 달래드리다가 그만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지연아, 엄마가 보기에는 이 결혼 말을 더 하시려는 찰나 예비 시부모님과 남친이 들어왔지요. 무언가 크게 싸우신 듯 두 분이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착석하고 나서 예비 시모는 입에 지퍼 끼운 듯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또 다른 말 실수하지 않으려 아버님이 단속하신 듯한데 이미 저희 부모님과 저는 예비 시모의 경솔한 태도로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직후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밥을 먹고 후식까지 나와 대충 이야기를 정리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스드메나 신혼여행 등에 관한 건 일체 저희 커플이 알아서 하자고 하셨고 신혼집 구하는 것은 양가에서 성이 보이는 정도로 얼마씩 보태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비 시부는 5천만 원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그러면 똑같이 5천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가 끼어들며 5천이요? 이제 새 시작하는 젊은 부부인데 뭐하러 돈을 보태줘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살게 냅둬요. 당신은 아들 줄 돈 있으면 나한테 줘야 하지 않아. 위자료를 안 줘서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라며 충격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자리가 물에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얼굴이 시뻘개지시며 그게 상견례에서 할 소리냐고 나지막이 꾸짖으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울기 직전이었고요. 그때 예비 시모가 말했습니다. 내가요, 이 사람한테 이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죽어도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바람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나. 나처럼 가정에 충실한 현모양처가 어딨다고 그런 모욕을 주는지. 혹시 이야기 잘못 전해 듣고 나에 대해 오해할까봐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아직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견례에서까지 이렇게 서로 불꽃 튀기며 신경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입을 떼셨고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현모양처요. 20년 전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네, 아줌마, 아니 안싸돈,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갈비탕집에서 일할 때 그 밑 사거리 인테리어 가게 사장이랑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다른 일하는 직원들이 그러던데 그 사장 말고도 어디 구청 사무관이랑도 만나서 삼각관계라는 소문이 바다에 썼는데 저희 엄마가 대추채를 훌쩍이며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 얼굴이 그야말로 고추장처럼 시뻘개지며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그때 일밖에 몰랐는데 무슨. 그것 봐, 맞잖아. 당신 내 친구랑 바람난 거 맞았지? 갑자기 예비 시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말씀하신 그 구청 사무관이 예비 시부의 친구였던 거고 당시에 내연관계임을 계속 의심했는데 이렇다 할 물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가게 사장은 예비 시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만 시키면 이혼하려고 했어.
당신이 안 해주면 내가 위자료라도 주면서 갈라서려고 했다고. 당신 그 인테리어 사장이랑 바람 피웠던 증거 나한테 있어. 그건 몰랐지? 당신이 우리 아들 엄마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려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게 됐네. 지금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증거 있어. 나 당신한테 소송 걸 거야. 예비 시부는 별안간 폭탄 발언을 하셨고 그 순간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꺼이꺼이 울면서 뭐라 소리를 치더니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 하면서 아줌마, 나한테 1억이야?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라고 따지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일어나 고고하게 웃으며 한마디 하셨죠. 그러게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알면서 나한테 아줌마 거리면 어떡해요.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입을 놀리셔야지. 그때도 인성 개판이더니 여전하시네요. 내가 왜 일찍 관뒀냐고요? 기억 안 나세요? 당신 성격이 너무 그지 같아서 금방 관뒀습니다. 됐어요. 그리고는 제 남친을 보며 말씀하시길. 시서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는 이 결혼 반대할 거야. 원망할 거라면 내 딸 말고 너희 어머니를 탓하렴. 그렇게 엄마가 먼저 상견례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엄마를 따라갔지요. 우리 엄마도 절대 할 말 참지 않는 성격이라 상견례에서 그대로 다 뱉어내버리신 것 같더군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어떤 부분은 미안하지만 제가 저런 복잡한 집안에 시집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런 엄마를 숨긴 예비 신랑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알려주셨죠.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엄마 말씀 듣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 예비 시부 다 좋으신 분이지만 예비 시모가 보통 또라이 자리가 아니며 두 분이 이혼한다고 한들 저에게까지 폭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남친이랑은 그냥 잘 이야기해서 헤어졌습니다. 남친이 저희 집에 찾아와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 대신 사과드린다며 울었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 상견례 사건을 계기로 두 분이 정말 이혼 절차를 밟고 계시며 전 남친 아버지가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걸고 먼저 소송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 남친의 어머니가 바람 피운 증거들이 많아 결국 승소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냥 묻어두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저희 엄마가 상견례에서 했던 말을 듣고 더 분노하셔서 결국 다 뒤집어 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 남친 어머니는 입 한 번 잘못 놀랐다가 제대로 부메랑 맞았고요. 나중에 알기로는 전 남친이 어머니랑 완전히 절연하였다고 하더군요. 하긴 제가 전 남친이어도 어머니에게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파혼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다 끝나버렸네요. 지금은 마음 정리 다 되었지만 당신은 참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불에 들어갔을 텐데 그 자리에서 참지 않아주신 내 어머니에게 참 감사합니다.